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0월 30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은 혼재서로 마감했는데요. 다우는 소폭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은 신고가를 갱신했고요. 지금 얼마 전에 다우가 신고가 갱신했다 눌렀는데 이번에는 이제 나스닥이 신고가를 갱신합니다. 미국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으로 아직 꺾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우도 어떻게 보면 이격 벌리기 눌림 정도 해석하시는 게 좋은데요. 나스닥이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7월 10일 고점을 돌파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면서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어제 아침 시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시장의 방향성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매그니피센트 5종목이 7종목 중에서 5종목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그거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해드렸었는데 구글이 실적 발표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클라우드 부문에서 전년 대비로 약 35% 성장을 하면서 AI에 대한 기대가 또 커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파벳과 아마존이 시간에서도 실적이 나온 걸로 아는데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장중에도 상승을 했고 지금도 시간에서 오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스닥에는 다우와 나스닥에서 나스닥 쪽에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다 들어가 있죠. 애플, 엔비디아, MS가 다 3조 달러 이상에 있는데요. 애플이 3조 5,500억 달러가 됐고 엔비디아 3조 4,600억 달러, MS가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가 3조 2,100억 달러가 되었습니다. 엔비디아가 그냥 파죽지세로 올라가면서 1위를 넘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빅테크 종목들의 상승은 결국 그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의 시가총액을 키울 수밖에 없고 그 시가총액이 크게 되면은 웬만하면 나스닥이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해석도 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기업의 실적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아마 내일인가 오늘 애플 아마 실적도 있을 거예요. 애플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이 애플 실적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약간 다른 모습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왠지 나올 것만 같은 생각이 드네요. 또 미국 시장 국제유가가 또 슬그머니 하락합니다. 어제 6% 하락했는데 오늘 또 하락합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은 분위기로 어저께 6% 내렸는데요. 이번에 또 이스라엘 헤즈볼라하고도 레바논하고 휴전 가능성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유가를 조금 더 내리게 했고요. 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가 9.5% 급등했는데요. 2021년 3월 이후로 가장 큰 폭 상승했고요. 이 소비자 신뢰지수가 올라가면 미국 소비자들이 경제에 대해 더 낙관적이다라고 전망할 수 있고 이거는 투심을 개선할 수 있죠. 근데 또 이 지표가 나쁜 게 나온 것도 있어요. 구인 건수가 3년 만에 최소치가 됐는데요. 744만 건 정도 됐답니다. 예상치가 798만 건인데 예전에 1200만 건에서 계속 줄어드는 형국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표는 이제 엇갈린 상황이고 실적이 끌어주는 상황인데요. 전 지표 중에 이 구인이 맞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소비자 신뢰지수는 그냥 있으니까 돈 쓰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이게 마지막 지표가 좋아지는 그런 상황일 거다. 왜냐하면 정부 보조금이 많았잖아요. 정부 보조금이 많았기 때문에 그 보조금을 계속 쓰고 있는 과정이라 해석도 됩니다. 다 쓴 사람도 있겠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11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98.9%. 요거는 이제 베이비 스텝 기준입니다. 빅 스텝은 없고요. 동결 가능성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금리 인하는 거의 100%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때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금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표상으로 구인 건수 이런 게 만약에 진짜라면 금리는 계속 진행해야 되겠죠. 소비자 신뢰지수로 봤을 때는 정말 경기가 좋구나 생각하겠지만 이 구인이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실업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표가 서로 엇갈리면서 방향성에 약간 문제가 좀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해석도 좀 해볼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주가가 목표치를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목표치를 채우는 쪽으로는 계속 가지 않겠느냐 그런 해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차트를 보시면 나스닥과 다우를 좀 보시면 다우는
여기서 지금 어저께 양봉사 갔다 또 밀렸죠. 오늘 여기서 올라서는지 봐야 되겠죠. 왜냐면 오늘 올랐어. 5일선을 타려다가 밀린 거니까요. 그거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나스닥은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여기 돌파해버렸죠. 그렇죠. 이게 7월, 이게 작년, 이게 올해 7월 1일입니다. 돌파해서 새로운 국면으로 가고 있는 상황. 왜냐면 이게 이 월봉으로 보면 아직 이게 쌍봉이나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거든요. 여기까지 와야 되거든요. 나스닥도. 다우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기까지 와야 되거든. 요 부분까지 올라와야 되거든요. 이제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제유가 볼 필요성이 있겠죠. 국제유가는 뭐 소폭 내렸습니다. 소폭. 하지만 이제 어디쯤이냐를 확인해야 되겠죠. 뭐 지난번 저점 부분까지 밀린 상황이고요. 지금 금값이 난리랍니다. 우리나라도 뭐 금 투자가들이 어마어마하게 늘렸는데 2781불 또 올랐습니다. 그렇죠? 또 올랐습니다. 일단 제가 예상했던 곳에 한 90%까지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제 2,800에서 2,900불까지 봤었거든요.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3,000불대가 보이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일단 2,800 그러니까 800에서 900 사이에서 고점이 형성될 확률을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 트럼프 트레이드에 의해서 안전자산 선호가 조금 커지기 시작했죠. 근데 예전에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는 뭐 안전자산은 아무 상관없었는데요. 갑자기 분위기가 그쪽으로 싹 쏠리기 시작합니다. 뭐 이해할 수 없습니다. 투자가 누가 뭐 어떻게 투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하여튼 묘한 시장의 흐름이 좀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이 안전자산이라는 그 이유는 굉장히 위기가 왔을 때 이 안전자산 선호가 되는 건데 위기가 없잖아요.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글쎄요, 뭐 믿기가 좀 어렵죠.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한이 들어갔기 때문에 군사를 파병한 거는 이제 북한이 처음이라서 이게 이제 또 나토 쪽에도 나가고 군사가 나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이틀 동안 요번 주에 대세는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이틀 동안에 6% 올랐습니다. 6%. 그리고 하이닉스가 5% 빠졌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이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올해 상승범위를 보면 하이닉스는 33% 올랐고요.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23%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격차가 60%니까 똔똔이 된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20%를 올라야 되고 하이닉스는 33%를 내려야 되는 거거든요. HBM 독주라던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조건부로 납품을 하게 됐다. 요게 이제 흔들리는 상황이고요. 얼마 전에 모건 스탠리가 뭐 반도체 업황은 뭐 꺾였다, 뭐 악화된다, 뭐 이런 식의 분위기를 형성해서 시장을 좀 흔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건 우리가 좋지가 않죠. 왜냐하면 시장에 가야 될 때 두 기업이 서로 엇갈리는 건 좋지가 않죠. 둘이 엇갈리기 좋지 않은데 어쨌든 이 삼성전자가 일단 시가총액이 더 큰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오르기 시작하면 주가는 떨어지는 것보다 올라갈 확률이 높죠. 또 하이닉스도 일정 구간이 되면 다시 뭐 방향성을 제시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겠죠. 특히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시 순매수하는데 외국인이 일단 간보기 매매를 시작했거든요. 추가로 매수를 강하게 하는지를 한번 지켜볼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죠. 코스피가 일단 올라와 2600 위로 올라왔습니다만 뭐 원체 많이 내려놔서 간의 기별도 안 가는 반등이긴 합니다. 그런데 반등이 추가로 진행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요. 일단 수급적으로 기관이 매수를 강화하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죠. 기관이 어제도 매도했다가 매수로 전환했거든요. 이제 계속 기관 쪽에서 시장이 이끌어주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이제 기관을 하는지도 봐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소폭 샀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기관이 이루어지는지도 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동안 시장이 하락하면서 B2가 16조대로 떨어졌거든요. 16조대로. 근데 지금 다시 18조대로 올라섰다는데 결국 뭐냐면 다가오는 11월달, 지금 10월 30일이니까 11월달에 대한 기대감이 뭐 시장에 반영되고 있거나 이런 해석도 해볼 수 있겠죠. 우리는 이제 외국인이 기관을 하는지가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